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작 30, right? 마지막 과네요. 벌써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문법은 가정법주의 영작이고요. 표현은 뭐뭐 말고는 빼고는 어휘는 무엇을 위하여 건배가 되겠네요. 자, 문법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가정법 시제에서는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법 시제는 독특한 시제입니다. 즉 가정법 미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래의 불확실한 가정인데 지난달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 말 자체가 더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냥 가정법 미래는 언제 쓰느냐 하면 한국말로 봤을 때 만에 하나라도 라는 말을 넣어야 될 그런 가정에 가정법 미래를 쓴다 보시면 됩니다. 즉 Johnny party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Johnny 온다면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실패한다면 이렇게 되면 가정법 미래를 쓰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 내일 비가 안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비가 온다면 이런 경우가 가정법 미래를 쓰는 것이죠. 가정법 현재는요. 현재 혹은 미래의 단순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어떤 전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몰라요. 어떠한 전제적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 너 거기 갈 거냐 하니까 만약 내일 비가 오면 못 가고 이런 경우는요. 전혀 어떠한 전제가 없는 단순한 가정이죠. 이때 가정법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비가 안 온다면 좋을 텐데 즉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반대로 가는 거죠. 이미 벌써 그 결과에 대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반대를 이야기할 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미 벌써 드러난 일에 대한 그 반대로 가는 것이죠. 나는 그때 사업에 실패를 했었다 라고 과거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드러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이 가정법으로 간다면 만약 그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이미 벌써 그 안에 영탄적 느낌이 있습니다. 즉 만약 비가 지금 오는데 안 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영탄적 그렇죠? 그런 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탄의 느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if만 들어가면 다 가정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definite idea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문법책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즉 가정법 if가 들어간다 해서 모두 다 가정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도 가능한가 하면 그냥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의 조건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if가 조건을 나타내잖아요. 가정법하고는 무관한 직설적이라는 것이죠. 즉 영탄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 좀 한 잔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00원만 줘봐 그러면 내가 사줄게. 이거는 만약 너가 300원만 준다면 내가 사줄 텐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탄의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직설적인 느낌이죠. 이런 경우는 가정법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직설법이니까 가정법처럼 그러한 독특한 시제의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용이면 현재로 쓰고요. 과거의 내용이면 과거로 씁니다. 너 그때 왜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줬냐? 그때 300원 줬으면 내가 사줬지. 뭐 이런 경우로 직설적으로 쓸 때는요. 그냥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로 가는 그런 직설법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면은요. 내가 바보라면 너는 천치다. 그렇죠? 누가 막 자기한테 바보라고 하니까 내가 바보면 너는 천치다. 내가 바보라면 너는 천치일 텐데 뭐 이런 어떤 영탄의 느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직설적입니다. 직설법의 조건절. 즉 직설법의 현재의 조건절은 뭐하고 거의 똑같은가 하면은요. 가정법 현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전제 조건이 없는 가정법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if I am a fool, you are an idio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직설법의 조건절로 보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로 볼 수도 없습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왜 이걸 가정법 현재로 보지 않는 줄 압니까? 만약에 가정법 현재라면은요 주절에는 모든 가정법은요 if절이 아니고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최소한 나옵니다. 가정법 미래도 그렇죠 will 혹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가정법 현재도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가정법 과거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원래는 would have pp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설법이에요. If I'm a fool, you will be an idiot이 아니고 you are an idiot 되었죠. 이런 경우가 가정법 시제가 아니고 직설법의 조건절의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2번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기 어디에도 영탄의 느낌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죠. If he refuses,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2 용법을 썼습니다. What are we to do? Right? be2에는 의무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what should I do? 아니면 what do I have to do?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당신이 따라와주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그렇죠? If you accompany me, accompany라는 동사 써보세요. 타동사입니다. 목적을 바로 취하죠. 그래서 if you accompany me, 나를 따라와준다면 I shall be much obliged. be obliged가 그렇죠? 고맙겠네요. 기쁘겠네요. 그러니까 한말로 보면은 따라와주면 기쁘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따라와주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이런 어감으로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I shall be very happy 쓸 수도 있겠지만 I shall be much obliged 아주 격식을 갖춘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도 하나 외우세요. 왜 shall을 썼습니까? will을 쓰면 안 됩니까? shall이 들어가면 완곡함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할까요 할 때 아주 부드러운 권유, 완곡한 권유를 나타낼 때 shall we 쓰는 그 어감을 살린 것이죠. So I shall be much obliged. 자, 만약 당신이 나를 따라와 준다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는 것은 분명히 미래입니다. 하지만은 if절은 지금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이죠.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if you will accompany는 틀렸네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if you로 시작하는 구문 뒤에 will도 상당히 많이 넣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will은 미래 조동사의 will이 아니고요. 주어의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현재 조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현재라는 것이죠. 의외로 if you 뒤에 will 들어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문장 하셨던 분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if you will excuse me 이런 경우는 당신이 의지해요. 기꺼이 저를 양해 좀 해주신다면 자 만약 네가 기꺼이 따라와만 준다면 이런 어감을 넣기 위해서 if you will accompany me를 쓴 거죠. 물론 will 받아도 상관은 없고요. 자 4번 그럴 일도 없지만 만일 딱 읽자마자 가정법 미래라는 거 아시겠죠?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가 내리면 가정법 미래죠. 가정법 미래는 if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if it should 그냥 rain 하기보다는 계속해서니까 go on ing를 넣은 겁니다. So if it should go on raining 이런 식으로 할 때 at this way, in this way는 아닙니다. way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의 진도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의 대로 이런 식으로 될 때는 at this rate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대로만 된다면 할 때 at this present rate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it should go on raining at this rate 이런 식으로 계속 비가 온다면 자, 현재대로만 이 물건이 팔리면 if this stuff sells at this present rate 이렇게 사용된다는 점이죠. So if it should go on raining at this rate 반드시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 홍수가 난다는 내용은 분명히 불행한 내용입니다. 뭔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내용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I think도 물론 쓰이겠지만 I'm afraid. John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것 같아요. I'm afraid John has failed this exam, right? Failed in this exam.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좋지 못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I think를 대체하려고 할 때는 I'm afraid. 그렇죠? 그래서 I'm afraid there will certainly be a floods가 되었습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혹루가 오면 가정법 미래 맞죠? If anybody should come, tell him that I'm not in. 내가 없다고 해라 할 때 I'm not in. 어감 들어옵니까? 자 전화 와서 수즌을 좀 바꿔달래요. 실례지만 그녀가 지금 없습니다.
I'm sorry, she's not in 쓰잖아요. 그렇죠? Tell him I'm not in, right? 자, 6번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 이런 거를 가정할 때는 당연히 가정법 미래예요. 누구든 자기 가족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죠. 이런 경우는 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죽는다면 이렇게 쓰는 게 예의죠. 자,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What if 구문하시죠. what과 if는 원래 what would happen, what will happen if 여기서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것이죠. what if만 해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What if one of my family should die가 됐습니다. 그렇죠? should di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의 불행한 일을 가정할 때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말을 넣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넣어서 쓰세요. 7번 내가 너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이미 벌써 결과가 나온 일이에요. 그렇죠? 그 나온 결과를 보고 만약 내가 너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영탄의 느낌까지 들어갔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의 반대로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so, right? 돈이 넉넉히 있으면 나는 그 자동차를 사겠지만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영탄의 느낌이 딱 들어갔죠. 사겠지만 없어서 못 사.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미 벌써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결과가 나온 거를 반대로 가정하는 것. 가정법 과거죠. So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that car.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9번 약속을 어겨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 have broken my word. 내가 한 말을 broken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약속을 어긴 것은 과거죠. 그래서 어겨서 지금 어겨 있는 상태까지를 표현한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물론 과거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I'm sorry I broke my word. Okay? I'm sorry I have broken my word. I'm sorry I have broken my promise. 물론 word 대신에 promise를 수 있죠. 병이 아니었으면 갔었을 텐데요.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갔었을 텐데. 과거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아파서 못 갔다는 거예요. 이런 드러난 사실을 가정할 때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if I had not been ill, I should have gon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과거에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거는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if 저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됩니다. 현재의 나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죠. 또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를 혼합 가정문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혼합 가정문은 의외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제 내가 그 돈을 다 안 썼으면 지금 이것을 살 수 있을 텐데, 어젯밤에 비가 안 내렸다면 오늘 우리가 피크닉을 떠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경우도 그렇죠. 네가 그때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내가 지금은 부자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식의 것들 다 혼합 가정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거처럼 외워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현재의 반대죠. 없다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게 수거예요. If it were not for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만약에 무엇이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If it had not been for right? If it had not been for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현재 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을 쓰기 전에요.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표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변했어. I am not what I was. 과거의 내가 였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what I was에서 what은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렇죠? I'm not what I was. 그녀는 변했어. She is not what she was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자,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닐 텐데 I would not be what I am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내가 아닐 겁니다. I would not be what I am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난 그녀의 성과 직장 주소 말고는 아는 것이 없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I know very little about her. 자,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할 때 이런 경우는 외우세요. I know very little about, right? 나는 클래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I know very little about classics, right? So I know very little about her. 뭘 빼고는 하면은 머릿속에 그냥 except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other than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other than 뭘 제외하고는 뭐 빼고는 other than her last name and work address. work address 강조하고 싶네요. 직장 주소. 보면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아, 감탄하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생각하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운 것들이 안 나와요. 사실상 work address, right? work address. 외우지 않으면 고민스럽겠죠. 직장을 뭐로 써야 될까? 그렇죠? work입니다. So I know very little about her other than her last name and work address.
자, 그 다음에 어휘 편이죠. 우리의 우정과 의리가 항상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배합시다. 건배하다 할 때 건배, 구엔 cheer up, cheers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상 행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작으로 잔과 잔을 부딪히는 그 행위를 toast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토스트도요. 원래 빵과 빵 두 장이 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토스트는 이렇게 잔과 잔을 부딪히다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toast, right? 그래서 건배하다. 자, 건배를 제의하다, propose a toast, right?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propose a toast. 이런 표현들 천부장 했던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건배를 합시다. Let's make a toast. 자, 건배를 하면서 뭐뭘 위하여는 for 아니고 to라는 점도 명백히 아셔야 되겠죠. 잘 아시죠? 한국말로는 자꾸 for 시키지만 to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to your health, right? 우리의 우정과 의리를 위하여 to our friendship and faith가 돼야 되겠죠. 의리, 신념, 믿음이죠. faith가 돼야 됩니다. So let's make a toast to our friendship and faith. 어떤 friendship과 faith가 될까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렇죠? 끝까지 견뎌내는, 그렇죠? 그래서 that may endure to the e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at may endure to the end. 아니면 that may last to the end. 끝까지 지속되는 that may last, L-A-S-T, right? To the end.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30과 그렇죠? 2달 만에 다 끝냈습니다. 영작 쪽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반복을 해서 게시판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 20번 내지 30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의도하는 그 바대로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짚어놓았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모르지만 우리가 경물치질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그 속에 어떤 원리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뭐 따라오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표현들 자기 것들 정말 만들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을 이해하고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녹음 다 해서 mp3 올렸거든요. mp3 다운받아서 계속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 올라간 거 그렇죠? 좀 들으시고 한 20번 정도 반복하신다 생각하시면 정말 큰 변화가 여러분 영어 인생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